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겨울이고 또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촉촉하고 반짝반짝한 글로시 메이크업 떠오르지 않나요? 글로우 메이크업이 생각보다 스킬이 많이 필요하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칫하면 피부 요철이 부각되고 기름져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과해 보일 수도 있고 오늘은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수준 높은 메이크업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제 얼굴을 보시면 아주 글로시 그 자체거든요. 이렇게 촉촉 탱글 아주 예쁜 립 제품도 소개해드릴게요. 시작! 오늘은 피부에서 비치는 은은한 속광이 아닌 인위적인 펄로 화려한 광을 줄 거예요. 지금 선크림까지 발랐고 이 상태에서 리퀴드 타입의 하이라이터를 사용할게요. 밝게 빛나면서 반짝반짝해져요. 이만큼 덜어내고 일단 얼굴에 V존 먼저 칠할게요. V존이 어디냐면 이렇게 눈 끝에서부터 턱 끝까지 이어지는 V존 라인인데 이렇게 광채가 나거든요. 건강한 피부에서는 이 V존에 광채가 나요. 여기에 광이 나면 얼굴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져요. 이쪽은 튀어나와 보이고 이쪽은 들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죠? 여기 광대뼈부터 살짝 볼까지 이 라인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광대뼈에 바르는 게 아니라 이 V라인에 이렇게 여기 빛나는 거 보이시죠? 앞볼엔 발리면 안 돼요. 여기는 피지가 많이 나오는 곳이고 또 저는 여기 요철, 모공 이런 게 있어요. 피부가 굉장히 지저분해질 거예요. 만약 여기에 요철이 있다 그러면 조금만 발라주세요. 저처럼 많이 바르면 요철이 더 눈에 띄니까. 근데 너무 큰 트러블 이런 게 났으면 안 바르는 게 좋겠죠? 파데 이후에 바르면 베이스가 벗겨지고 밀릴 수 있어요. 피부가 좋으면 베이스 해놓고 막 문질러도 잘 티가 나지 않고 괜찮지만 저처럼 이렇게 커버가 중요하고 요철이 있는 분은 베이스 전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제품이 좀 뭉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라놓고 빨리 펴주세요. 그대로 굳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턱 끝에도 입술 위에도 그리고 이마 중심부에도 이마에 좁쌀려들은 요철이 있다 그러면 생략해주세요. 더 눈에 띌 거예요. 그런 분은 이렇게 펄로 주는 화려한 펄광보다는 스킨케어를 잘해서 피부가 촉촉해져서 나오는 은은한 속광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요. 스킨케어만 잘 해줘도 물토너만 많이 발라줘도 피부에서 속광이 나오거든요. 그 속광을 만든 다음에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파우더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렇게 속광으로 표현을 해야 피부가 반질반질 촉촉하면서 깔끔해 보이고 이렇게 펄로 윤기를 내는 건 요철 부각이 좀 될 거예요. 저는 여기 모공이 커요. 그래서 여기엔 바르지 않고 콧대에만 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바를 건데 이번에는 스틱형 하이라이터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 광채가 나요. 이거 안 바르고 이것만 발라도 돼요. 하나만 발라도 되거든요. 아까 발랐던 부위들에 광채를 줄게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리퀴드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다른 부위는 절대 바르지 마시고 광채가 나야 할 부분만 바릅니다. 아까보다 광채가 훨씬 많이 나오죠? 자, 이제 파운데이션을 바를 건데 제품 선택이 중요해요. 건조한 피부, 각질 많은 피부, 잘 뜨는 피부는 글로우 파데 바르시면 되고 지성 피부여서 유분이 많이 나온다 혹은 요철이 많다 이러한 피부는 세미 매트한 파데를 발라주시면 돼요. 너무 글로우한 걸 바르면 요철 부각이 잘 되고 축축하게 표현되거든요, 피부가. 나중에 정말 기름 낀 것처럼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지성인 분은 세미 매트 파운데이션 발라주세요. 저는 피부가 건조하고 요즘 각질이 좀 많아서 헤라의 글로우 레스팅 파데 발라볼게요. 이 제품이 촉촉하면서 적당히 커버력이 있어서 요즘 바르기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도구를 쓰냐에 따라서 피부 표현이 달라져요. 가장 촉촉하고 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얇은 도구가 좋거든요. 얇게 펴바르니까 얇은 브러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피카소에서 이 제품도 얇게 발려서 좋고 그리고 이거 지금 파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도 얇게 발려서 좋고 두꺼운 파운데이션 브러쉬 있잖아요. 이런 제품은 보송하게 표현돼요. 이 브러쉬 털이 파운데이션의 수분을 잡아먹기 때문에 좀 더 보송하고 요철이 깔끔하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피부 표현에 맞지 않아요. 그리고 퍼프도 중요한데 납작하고 얇은 퍼프가 계속 촉촉하게 유지해주거든요. 얇기 때문에 쉽게 젖어요. 잘 젖으니까 계속 축축한 상태가 유지되죠. 이렇게 통통한 브러쉬는 좀 더 깔끔한 표현이 잘 되고 좀 더 보송하게 표현돼요. 그래서 오늘의 피부 표현은 얇은 퍼프가 좋고요.
돼요. 그리고 통통한 퍼프, 이런 스펀지의 경우에는 단단하고 딱딱한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커버력이 올라가고 매트하게 표현돼요. 보송보송하게. 이렇게 힘없고 말랑말랑한 게 좋아요. 물에 적셔서 쓰는 스펀지도 괜찮은데 처음에는 촉촉하게 발리다가 나중에 그 물이 증발하면서 약간 매트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에 적시고 미스트 뿌려서 한번 코팅을 해주세요. 너무 물만 묻어있지 않게끔. 자, 그런데 글로우한 피부 표현은 요철 부각이 심할 수 있어요. 정말 꼼꼼하게 또 커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철이 심하고 모공이 있는 곳은 모공 브러쉬를 따로 쓸 거예요. 모공 큰 분들, 요철 많은 분은 이런 브러쉬로 하잖아요? 다 안 채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브러쉬 2개나 갖고 있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분 계시잖아요. 내 피부는 요철 따로 없고 그냥 얇고 촉촉하게만 바르면 된다. 그러면 이런 납작 브러쉬. 나는 트러블이나 요철, 모공 이런 게 좀 있는 피부다. 그러면 그냥 이런 브러쉬만 갖고 계셔도 괜찮아요. 그 부분을 다 펴바른 다음에 나머지 부위는 퍼프로 바르면 되니까요. 오늘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초보 메이크업이 아니고 스킬을 보여드리는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구를 좀 쓸게요. 파운데이션 한번 펌핑했고 얇은 브러쉬에 전체적으로 묻히면 돼요. 브러쉬 끝부분 위주로 한 이만큼까지 앞 뒷면에 골고루 묻힐게요. 듬성듬성 묻히면 안 됩니다. 그럼 피부 표현도 얼룩덜룩하게 되니까 고르게 묻혀야 돼요. 광대뼈 부분부터 이렇게 발라줄게요. 앞쪽은 모공이 좀 있어서 이 브러쉬로 바꿔서 똑같이 고르게 묻혀주시고 요철을 좀 채워줄게요. 그다음에 이 브러쉬로 살살 이렇게 쓸어줘서 얼룩지지 않게끔. 제가 지금 바르는 게 아니고 바르는 척하는 것 같잖아요. 그 정도로 힘 빼고 살살 바르는 거예요. 살살 발라야 얇게 발려요. 힘 주면 브러쉬 결자국만 나고 두껍게 올라가요. 자, 또 묻혀서 이마. 자, 눈에 바를 때는 여기 눈두덩 전체에 바르지 마시고 윗부분만 발라주세요. 여기만 발라도 톤이 연결돼 보여요. 브러쉬 바꿔서 코, 모공을 채워줄게요. 브러쉬 결자국이 나면 퍼프로 살살살살 두드려주세요. 아까 펄 바른 곳에 너무 쓸어버리면 뭉칠 수 있거든요. 펄 발랐던 곳은 더 힘 빼서 살짝만 지나가주세요. 얇게 파운데이션을 발랐어요. 근데 너무 얇게 발라서 아직 톤 보정 효과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글로우한 쿠션을 바르면 정말 좋거든요. 촉촉하고 광이 잘 나는 쿠션으로 한 번 더 커버하는 거죠. 이미 파운데이션을 바른 상태이기 때문에 브러쉬로 쓸기보다는 두드리는 터치만 해야 돼요. 쓸어버리면 각질이 올라올 수도 있고 밀릴 수 있거든요. 뭉치거나 힘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쿠션이 파운데이션보다 조금 더 촉촉하고 광 표현이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뭔가 파운데이션 바르고 쿠션만 쓰기 번거롭다. 그러면 파운데이션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손등에 짠 다음에 퍼프 전체적으로 먹여주세요. 쿠션 이렇게 찍으면 전체적으로 묻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묻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드려서 바르면 돼요. 똑같이.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굳이 발라야 되냐, 너무 귀찮다, 그냥 쿠션만 바르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죠. 그런데 쿠션을 대충 바른 것과 브러쉬를 사용해서 얇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면서 바른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광 표현이. 그리고 발리는 두께가 달라요. 쿠션을 아무리 얇게 발라도 어느 정도 도톰하게 쌓이는데 브러쉬로 펴바르면 퍼프는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얇게 펴발려요. 피부의 수분도 빼앗기지 않고. 브러쉬로 사용해서 바르는 걸 추천해드려요.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그냥 쿠션 자체에 브러쉬 이렇게 묻혀가지고 바르셔도 돼요. 퍼프에 이만큼 찍어줬고 손등에서 양 조절할게요. 이미 파운데이션을 발라놨기 때문에 평소에 쿠션 바르는 것보다 더 조금 바르면 돼요. 많이 바르면 두꺼워지기만 하니까 거의 덜어내서 흡수만 시킨 다음에 거의 없는 양으로 차곡차곡 두드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퍼프를 세게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많이 두드리면 여기가 건조돼서 이 촉촉함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보송하게 표현되고 커버력이 올라가요. 이렇게 글로우하게 표현할 때는 많이 두드리면 안 돼요. 퍼프가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최대한 적게 천천히 두드려서 계속 촉촉함을 유지하게끔 해줘야 돼요. 바람을 일으켜서 말리면 안 됩니다. 천천히 얇게 바를게요. 이마 바를 때도 한 번 더 묻힌 다음에 흡수시켜주고 천천히 두드릴게요. 코는 그렇게 글로우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히려 기름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잔량으로만 살살 두드리기만 할게요.
쿠션 덧발랐어요. 이 광 표현이 그대로 살아있죠? 자, 목이 너무 어둡죠, 여러분? 이따가 여기 바를 거예요. 이제 다크서클이랑 잡티 좀 커버해볼게요. 컨실러 사용할게요. 커버하는 거 많이 보여드렸었고 오늘 영상의 주제가 아니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붉은기 다크서클 다 없앴고 이 다음에 잡티 커버는 팟 타입을 사용할게요. 붉은기가 심해서 녹색빛이 섞인 컬러로 가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글로한 표현할 때 이런 트러블, 흉터 이런 게 보이면 매트하게 할 때보다 훨씬 눈에 띄고 더 지저분해져요. 세필 브러쉬로 국소 커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붉은기 가린 다음에 제 피부색에 맞는 걸로 더 밝은 컬러로 한 번 더 가려줄게요. 자, 목에는 라벤더 컬러를 바를게요. 라벤더 컬러가 노란기를 잘 잡아줘서 확실히 밝아져요. 자, 이렇게 베이스 다 한 다음에 한 번 더 광채를 줄 거거든요. 아까 사용했던 스틱밤 이대로 쭉 바르면 열심히 커버했던 게 다 벗겨지죠? 그래서 퍼프를 사용할 건데 이때 퍼프가 안에 내용물이 다 빠진 상태면 벗겨낼 수가 있거든요. 쿠션에 조금 묻힐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묻었거든요. 이러면 피부 두꺼워지니까 거의 덜어내서 묻어나지는 않지만 안에 머금고 있는 이 정도로 만든 다음에 묻히는 거예요. 이 스틱밤을 많이 묻혀도 괜찮아요. 아까 발랐던 부위들에 한 번 더 광을 주는 거죠. 이 V존 기억나시죠? 여기에 광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바르면 유분기 같아요. 그래서 콧대만 살짝. 광채가 더 많이 나죠? 저도 피부가 깨끗하고 반질반질한 편은 아니에요. 영상에 잘 안 담길 수도 있는데 이런 요철이 좀 있거든요? 근데 브러쉬로 커버를 너무 잘 해놔서 지금 잘 안 보여요. 자,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요. 오늘은 촉촉한 표현이니까 당연히 크림 블러셔를 사용하겠죠? 또는 틴트나 립스틱, 촉촉한 제형 쓰시면 돼요. 저는 오늘 레드 의상에 맞춰서 블러셔도 레드로 맞출 건데 여기 블러셔가 엄청 촉촉하고 광이 잘 나요. 이렇게 글로우하게 표현할 때 딱 맞는 제품이거든요. 퍼프 자체에 묻힌 다음에 두드려야 베이스도 지워지지 않고 얼룩지지 않거든요. 퍼프 자체에 묻히고 여기도 조금 섞을게요. 손등에서 조금 양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너무 진해지지 않기 위해서 양 조절 이렇게 했고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바를게요. 손으로 하면 또 베이스 다 벗겨지거든요. 커버가 상관없다면 손으로 하셔도 되지만 저처럼 커버가 중요한 분은 퍼프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커버 살짝 지워졌으면 세필 브러쉬로 국소 커버 해주세요. 국소 커버 안 하면 또 트러블 같아 보이고 더 눈에 띄니까 광채 보이시죠? 글로우 베이스를 해도 파우더는 꼭 필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광채를 준 부위가 부분적이었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피부가 너무 촉촉해서 여기 팔자주름 있는 곳이랑 눈썹 위 이런 데도 윤기가 난단 말이에요. 이러면 얼굴이 굉장히 울퉁불퉁해 보여요. 이런 불필요한 곳은 다 광을 잡아줘야 돼요. 이런 외곽도 광이 나면 지저분해 보이고 머리카락도 달라붙어서 불편하니까 여기 헤어라인 외곽 부위도 잘 잡아줘야 되고요. 너무 뻑뻑해지지 않는 아주 고운 입자의 파우더 사용할 거고요. 이렇게 글로우 베이스 할 때는 프레스 타입, 팩트 타입이나 너무 매트해지는 노세범 파우더 그런 건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너무 매트하게 만들어서 광나는 부위와 매트한 부위의 이질감이 심해지거든요. 적당한 보송함만 주고 촉촉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입자 고운 파우더가 좋아요. 피지가 많이 나오는 코, 앞볼. 아까 여기 블러셔 칠해졌는데 제가 여기 모공이 살짝 있어요. 덮어줄게요, 블러셔를. 살짝만. 그리고 눈썹 위 덮어주고 팔자주름 있는 곳. 그리고 인중, 여기도 번쩍거리면 안 되겠죠? 이래서 브러쉬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외곽 부위 큰 브러쉬로 바꿀게요. 외곽 전체적으로 머리카락 달라붙지 않도록. 자, 파우더를 다 했어요. 매트해 보이지 않고 이 광채는 살아있으면서 이런 불필요한 곳에 광이 사라지니까 더 매끈하고 깨끗해 보여요. 자, 이제 쉐딩을 보여드릴 건데 코 쉐딩은 먼저 하고 왔어요. 여기 외곽 쉐딩은 브러쉬에 먼저 파우더를 묻혀주세요. 아까 얼굴에 썼던 파우더를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쉐딩을 하는 거죠. 쉐딩과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파우더와 쉐딩을 섞어주면 쉐딩이 진해지는 것을 방지해줘요. 그리고 여기 끈적끈적하잖아요. 이 유분기가 확실하게 잡혀요.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것도 방지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화사하고 피부 표현이 화려하잖아요. 이렇게 화려한 피부 표현에 쉐딩이 너무 진하게 들어가면 밸런스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하게 하려고 파우더를 섞는 거예요.
자, 눈썹을 그리고 왔고요. 이제 입술을 바로 해볼 거예요. 이 글로우 피부 표현에 맞게 입술도 반짝반짝이게 할 거예요. 입술에 광택이 많이 나면 부피가 커 보이잖아요. 입술이 확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앞볼륨이 생겨요. 여기가 좀 판판한 분들이 입술에 볼륨을 주면 좀 더 생기 있어 보이고 입체감이 더 잘 느껴져요. 제가 원래 입술에 광택을 낼 때는 먼저 립 제품을 바른 다음에 글로스 타입 혹은 플럼퍼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서 한 번 더 광택을 내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럴 필요 없이 제품 하나면 돼요. 바로 토니모리 제품인데요. 게리 틴트 글레이즈 밤. 제가 이 제품 테스트하면서 장점이 너무 잘 느껴져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만하다 생각해서 초이스 했거든요. 요즘에 촉촉한 틴트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제가 그렇게 애용하진 않았었어요. 그 이유가 너무 끈적거리고 치아에 잘 묻더라고요. 이 제품은 끈적이고 찐득한 느낌보다는 촉촉하게 수분감이 느껴지는 워터리한 제형이어서 편안하더라고요. 광택이 잘 나려면 끈적하고 무겁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워터리하고 가벼운데도 광택이 엄청 잘 나죠. 번떡번떡 코팅한 것 같아요. 제가 입술이 워낙 건조해서 밖에 나가면 립밤, 바세린 바르고 그 다음에 립 제품을 꼭 바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립밤 바르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하나만 발라도 정말 촉촉하고 각질이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보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너무 약한 발색이 아니고 또 너무 과하게 진한 발색도 아니고 딱 적당히 발색돼요. 그리고 저는 지속력도 너무 좋더라고요. 색깔이 변질되거나 나중에 칙칙해지지 않고 꽤 오래 유지됐어요. 그리고 틴트밤이 밖에 나가서 덧바를 때 착색이 심하면 나중에 너무 색깔이 진해져서 건조한데도 못 바를 때가 있거든요. 덧바르면 너무 진해지니까. 근데 이 제품은 그렇게 착색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덧바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컬러는 이렇게 총 5가지로 나왔어요. 칙칙하지 않고 맑고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5가지 컬러를 그때그때 옷에 어울리게 다 사용했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제일 추천해드리는 거는 4호 토피 애플 컬러 이런 사과색이거든요. 레드가 이렇게 톤 다운되고 칙칙하지 않고 맑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화사해 보이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레드? 그리고 또 있어요. 2호 베리 플럼. 칙칙하지 않은 플럼이어서 부담 없고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다크해지지 않고 약간 차분하면서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바르실 때는 조금만 돌려서 빼주신 다음에 입술 안쪽 말고 바깥쪽 위주로 살살 바르시는 게 좋아요. 너무 세게 이렇게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오, 이 광택 봐. 손가락으로 립라인을 정리하는 거죠. 립밤 타입은 대충 묻히고 손가락으로 펴발라요. 이렇게 손으로 정리하는 게 깔끔해요. 이 광택 보이시나요, 여러분? 글로스 바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볼륨 생기는 플럼핑 효과가 있는데 쿨 플럼핑이래요. 플럼퍼 중에 간혹 너무 화한 게 심하게 오는 약간 자극적인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은 화한 느낌보다는 쿨한 시원한 느낌이거든요. 플럼핑이 돼서 주름 사이사이도 매끈하게 채워주는 느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입술에 볼륨이 생기니까 좀 더 입체감 있어 보여요. 그리고 팟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스틱 밤 타입이어서 덧바를 때도 너무 좋아요. 입술 예쁘게 했으니까 어울리게 눈화장도 좀 화려하게 반짝반짝이게 해볼게요. 오늘 섀도우는 이 제품으로 골랐고요. 먼저 밝은 컬러로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이 컬러에 약간 은은한 펄이 있어요. 그리고 음영 컬러. 눈을 반짝반짝이게 할 때 음영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면 눈이 부어 보이고 오히려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화려하게 반짝반짝이게 표현할 거다 그러면 음영을 확실하게 넣어주셔야 돼요. 진하게 넣는 게 아니라 연한 컬러를 차곡차곡 계속 쌓아줘서 존재감을 확실히 주는 거죠. 지금 컬러가 너무 어둡지 않잖아요. 이런 컬러를 잘 쓰셔야 돼요. 눈 밑에도 음영을 주고요. 로즈 브라운 컬러인데 붉은 브라운이에요.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도니까 아이라인도 은은하게 붉은기가 돌게 컬러를 맞추는 거죠. 애교살을 밝혀준 다음에 아무래도 펄이 가득가득 들어갈 때는 애교살이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게 더 잘 어울리니까 이 컬러를 애교살에 바를 거예요. 굉장히 화사한 컬러거든요. 아이 메이크업은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이 레드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눈이 다크해지지 않도록 눈밑을 밝히는 거예요. 화사한 느낌이 나도록. 이 펄을 한번 발라볼게요. 굉장히 예뻐요. 눈 떴을 때 보이도록 좀 높게
속눈썹이 중요해요. 펄이 많을 때 속눈썹을 풍성하게 해주면 부어 보이는 걸 방지해주고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이고 그 펄도 더 화려하게 빛나 보이거든요. 특히 언더가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빈약한 이 속눈썹으로는 택도 없고요. 9mm짜리 자연스러운 거 붙일 건데 브라운 컬러예요. 블랙으로 하면 눈화장이 너무 진해질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점막만 리퀴드 라이너로 채워주고 눈꼬리도 좀 더 또렷하게 뺄게요. 마스카라는 브라운으로 이렇게 하고 펄을 바를 건데요. 글리터. 잘못하면 너무 과해지니까 이렇게 덜어내서 손가락으로 바르는 게 딱 양이 적당하게 발려요. 이렇게 번쩍번쩍. 이번에는 엄청 얇은 브러쉬 붙여서 언더에도 띄엄띄엄 찍어줄게요. 이렇게. 펄만 하고 언더 속눈썹이 없으면 부어 보일 수 있거든요. 마스카라를 꼼꼼하게. 이런 빗을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내려줄게요. 속눈썹이 약간 떠있으면 눈이 확장돼 보이지 않고 속눈썹도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줘야 돼요. 화려하게 했고요. 자, 머리하고 렌즈를 끼고 왔는데요. 메이크업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촉촉 반짝 메이크업이 완성됐어요. 촉촉 반짝이죠. 요즘같이 춥고 건조할 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도 딱 맞지 않나요? 트리처럼 우리 얼굴도 이렇게 반짝이는 거죠. 그리고 요즘 건조해서 입술도 잘 틀 텐데 토니모리 게리 틴트 글레이즈 밤으로 연출하시면 촉촉하고 반짝이면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올리브영 세일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저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메이크업해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연말 보내자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True, the love I live, the dream I